20대 취업준비생이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를 당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격리 해제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감염병 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을 거머쥔 기생충의 주 촬영지였던 전주가 영화의 도시로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갑자기 검사라며 전화가 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실제 한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일어난 일인데 해당 취준생은 중압감 탓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였다는 겁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순창군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28살 취업준비생 김모 씨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누군지 정도 아셔야 되니까 제 소개 잠깐 할게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여기 담당 검사입니다. 김 씨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일단 돈을 찾아야 하고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었는데 이메일을 통해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까지 보냈고 김 씨가 통화 도중 끊지 못하도록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인 유선 조사는 전화로 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본인 수배고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받잖아요. 자, 본인 현재 지금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운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결국 김 씨는 정읍의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했고 사기단은 인출한 액수가 맞는지 인증 사진까지 요구했습니다. 또 사기단은 이후 김 씨에게 KTX를 타고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돈을 가져다 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녹취. 자, 준비됐죠? 질문사항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고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결국 사기단은 돈을 챙겨 유유히 달아났고 김 씨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오지도 않을 수사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 씨가 오전부터 사기단과 통화한 시간은 무려 11시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 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저 신병을 비관해 일어난 사건으로 처리했고 뒤늦게 가족들이 알아 분통을 터뜨리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프랑스 칸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정상에 선 영화 기생충은 전체 분량의 60%가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촬영됐습니다.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극중 핵심 장소인 부잣집은 실제 영화 종합 촬영소에 지어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에 이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까지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전설적인 할리우드 스타들의 박수를 받으며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쥔 봉 감독의 모습은 그 자체가 영화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극중 주요 장면이 촬영된 곳은 바로 영화의 도시 전주였습니다. 특히 전주 영화종합 촬영소에선 핵심 장소인 부잣집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세트장은 가건물로 짓는 게 일반적이지만 봉 감독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봉테일이란 별명이 어울리게도 20억 원을 들여 촬영소 공터에 호화주택을 현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진짜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했고 수로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세트장이 아닌 거의 집이었다고 보시면. 지난 2008년 문을 연 뒤 수많은 흥행작을 낳은 전주 영화종합 촬영소. 최근에도 11.6 사태를 그린 남산의 부장들과 정우성, 전두연 주연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촬영되는 등 한국 영화 제작에 빼놓을 수 없는 장소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격리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이릅니다.
중국 명절이 끝나 근로자들이 돌아오고 있고 새학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가 컸던 군산 사우나 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시설 접촉자들의 격리 기간도 끝났습니다. 내일은 군산의 내과 접촉자들과 광주 확진자의 병원 접촉자들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90명에 이르던 접촉자가 17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도내 상황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긴 이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인근 광둥성을 다녀온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한 데다 새학기를 앞두면서 중국인들의 입국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춘절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유학생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할 거고요. 걱정은 유학생들입니다. 도내에 있는 30%를 제외한 방학 기간 중국에 갔던 유학생 2,400여 명이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유학생이 많은 4개 대학은 기숙사를 활용해 별도 공간을 조성하고 한 방에 한 명씩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열화상 감지 카메라 설치와 외출 자제, 도시락 제공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문제는 원룸 등에 사는 유학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1,300여 명이 대학 밖에서 생활할 예정인데 전화 확인만으로는 이들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SNS나 전화연락 이런 걸 통해서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좀 없어가지고 이달까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 가운데 감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더 꼼꼼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군산 지역 모든 음식점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마트나 목욕탕도 정상 영업 중입니다. 하나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던 군산 지역 한 식당. 아직은 마스크를 끼고 손님을 받고 있고 손님들도 예전같이 붐비지는 않지만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에 해온 것 같이 쭉 청결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평소같이 많이 오셨으면. 군산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 접촉으로 문을 닫았던 4곳과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자체 휴무를 냈던 2곳도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하면서 식당가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 영업을 재개하기 전에 소독을 2-3번씩 다 했습니다. 방역 대책이 완료가 됐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80명이 넘는 접촉자가 발생했던 목욕탕도 영업을 재개했지만 잠복기인 어제까지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시민들은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는 격리와 방역 등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사람들이 안 다녔는데 감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낫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먹을 사람은 먹고 또 불안한 사람들은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내일이면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의 격리도 해제되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군산 지역 자가 격리도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하나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군산 지역과는 달리 전국적인 여파는 가라앉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상인들의 수심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전북교육청이 졸업식 관련 공문을 안일하게 처리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교는 지난달 28일 졸업식 축소나 학급별 진행 공문을 접수했지만 지난 5일 학교장 재량대로 정상 운영하라는 상반된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요청을 간과한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에 혼란과 잡음이 일었다며 졸업식은 간략히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산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자동차 휴업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중국 허난성에 있는 상용차 부품 공장과 연결이 끊기면서 차량 생산에 필요한 전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일까지 휴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현대차 노사는 중형 버스의 경우 내일, 트럭은 모레까지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불투명하고 신종 감염병 사태까지 겹쳐 군산 경기가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4월 만료되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2년 더 연장 신청했습니다. 또 군산 외 타 시군에 있는 한국-GM 군산공장 연관 기업의 지원과 군산 경제 회복을 위한 1조 원대의 사업도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경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들의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복수 후보가 출마한 도내 8개 선거구 18명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꼼꼼한 서류 검토는 물론 과거 낙선자들이나 기관장 중도 사퇴자들에 대한 질문도 깐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간 좀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걸 봐서 상식적인 면접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당은 오는 13일 단수 후보가 나서는 군산과 전주 병 면접을 진행한 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컷오프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역구 경선은 2월 말에서 3월 초쯤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옛 국민의당 계열인 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은 통합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평화당은 박주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3당을 넘어 청년과 소상공인까지 아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과 3자 통합을 통해 다당제 정치를 이끌어갈 제1야당 교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발로서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번 주 중 통합선언이 목표입니다. 세 당이 통합하면 28석의 정당이 탄생하며 안철수계 7명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도 2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고 2월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분당과 합당에 따른 피로감이 큰 만큼 도로 국민의당을 넘어설 명분을 찾는 것이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도내 학교의 기숙사 학생 선발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합산한 인원이 전체 입사 인원의 20%에서 30%에 이르도록 배정해야 한다고 훈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106개 학교의 기숙사 입사생 모집 종료 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낮 기온이 대폭 올라 포근했지만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 70마이크로그램, 고창 46마이크로그램, 전주 32마이크로그램 등이며 대부분 시군이 매우 나쁨이나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번 주 내내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 전북에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방침입니다. 부안군과 전북대학교가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대학교 부안 캠퍼스 개설과 사회적 치유 농업 힐링 센터 구축, 교직원 연수원 건립 등에 총 4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반쯤 익산 황등면 피해자 65살 B씨의 집에서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사흘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해양사고 선박 대수는 1,209척이고 이 중 충돌이나 좌초 등 중대사고가 37%로 40명이 숨졌으며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선박 중 절반 이상은 어선이었으며 모터보트와 낚시 어선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